구독, 좋아요. 뭐 통일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만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아직도 뭐 진행 중에 있는데, 야, 이런 사람을 교육의 수장에 앉히면 과연 대한민국 교육은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을 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소위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걸로 9번이냐 이 어떤 진정이 제기된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그런 논란이 지금 크게 일고 있는데, 아니 논문 표절도 이진숙 뭐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나 다 있었고, 거기다가 이런 갑질, 괴롭힘 이런 것도 다 하고, 아니 진짜 일반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서 뭐 장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거 기준 어떻게 채웁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채울 수가 없어.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을 하는 건지, 교육이든 여가부든 굉장히 좀 누군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많아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약자 내지는 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성이라든지 불우한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한 부서가 이제 여가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교육부 역시 관련된 어떤 학문이라든지 또 학생 지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무부처인데, 이런 어떤 부처의 장관들이 오히려 더 갑질을 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고용부 등의 어떤 진정의 어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창피한 일이죠. 예. 이런 청문회에서 논하기 이전에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좀 사퇴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한 걸 보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업무적인 역량도 참 이제 의심스러운 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이제 초중고의 법정 그 일수, 교육 일수가 며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예산 규모와 같은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네네. 그때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김민석이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듯이 못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도 초중고 법정 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예. 190일인데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또 지금 교육부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한 가지가 유보통합입니다.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인데, 이 유보통합의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교육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현안 업무도 현재 제대로 지금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아니 지명된 지 한참 됐는데 그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의 또 이런 어떤 논문 어떤 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뜻하게 이공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고, 이공계에서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히 카피필러라고 이제 표절 관련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복사를 했는지, 예. 얼마나 그 표절을 했는지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알려주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죠. 지금 예. 카피킬러가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본인이 이제 해보니까 논문 표절률이 1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의 이런 어떤 표절을 검사한 것은 카피킬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범학계 국민 검증단에서 검증을 한 표절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틀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장 틀린 거까지 그대로 복사해 놨잖아요. 예. 그거 표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도대체? 예,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예? 그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된 이 표절률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문제 삼았던 김건희 여사 표절보다 거의 3배나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문제되는 게 단순하게 표절을 몇 건을 했다 이런 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 학술지에 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산 국비를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니 이진숙 후보자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강선우 후보자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또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급기야는 국민의힘 아닙니다. 민주당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이 민주당의 보좌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이 뭐 거기가 거의 180명 정도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좌관들도 엄청 많을 텐데, 그 민주당 보좌협의회 역대 회장단들이 강선우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퇴하시죠라고 성명을 낸 겁니다. 아니, 오죽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싶은데, 저는 이게 놀랍게도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을 공격을 하고 또 이진숙 후보자를 공격을 하고 있는 매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겨레 신문, 또 경향신문 같은 좌파 매체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언론 기사들을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희한하게요, 김영훈 후보자 같이 정말 진짜 찐 민주당, 그리고 진짜 찐 저쪽 그 좌파인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겨레나 경향이 이렇게 비판적 기사를 막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그리고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격 기사, 막 단독 기사를 막 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만큼 예. 이제 내부 자리 다툼을 이제 두고 그만큼 이제 치열하게 내부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보좌협의회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좌관 출신들의 의원도 많죠. 보좌관들이 굉장히 좀 말빨이 그 우파 보수 진영보다 전통적으로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민주당 보좌협의회 역대 회장단에서 저런 식으로 비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어떤 증거이고, 예. 그리고 좌파 진보 진영에서 예를 들면 정교조라든지 예. 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들에서 강선우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들에서 사퇴해야 된다, 지금 강하게 그 목소리를 내고 참여연대가 또 있습니다. 사퇴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MBC 또 경향이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어떤 진보 좌파 매체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걸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내부적으로 이 강선우 이진숙 두 사람이 좀 내부 내에서도 좀 기반이 좀 약하다는 것이겠죠. 예. 물론 또 큰 차이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그때 단식할 때 이부 자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냥 한여처럼 그렇죠. 예, 뭐 이부 자리 강선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두 사람 간에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뭐 찐 좌파 김영훈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좌파 내에서 있던 기반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지금 심각하죠. 예. 왜냐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좌관들에 대한 어떤 갑질,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변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예.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보좌관들, 떠난 사람들, 그 폭로한 사람들, 아니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줘줬으면 그 사람이 다른 데 직장에 잘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직도 못하게 그 사람은 그렇게 험담했다는 거 지금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예. 주변 이제 소위 말해서 평판을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네. 평판을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이제 강선우 의원실 있었다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예. 그럴 때 엄청난 험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그 사람 뽑아서는 안 된다. 어허. 그런 식으로 이제 재취업의 기회를 이제 막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임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을 안 줘요? 그렇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보좌관 임금을 이제 본인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주지 않았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나갔는데 쫓아냈는데 새로운 B라는 사람이 맞겠죠. 예.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이제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임금을 더 빨리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부에 이제 진정을 한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예, 예. 정말 이런 식으로 보좌관들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보좌관들이 여의도 옆 뭐 대나무숲이라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네. 카페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강선우에 대한 어떤 비판 욕설이 지금 엄청나게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걸도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악수를 해서 이제 차를 탔는데 오자마자 이제 손 소독을 이제 했는데 그 할머니와 찍은 그 화면을 이제 자료로 이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어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라든지 또 10분마다 욕설이 담긴 문자를 이제 계속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나왔다든지 그런 어떤 카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갑질의 여왕이자 위선의 어떤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좌파의 기본적인 또 속성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소연을 시켜서 조명인 씨한테 뭐 과일, 일제 샴푸,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부름 시켰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조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게 좌파 진영의 참 DNA가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니 평등한 세상 만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보 진영인데 이들은 평등한 세상은 자기네들 그룹 들어와 있는 그 이너서클에서만 평등한 거고 이너서클 안에서도 사실 이재명이 이불 깔아주고는 그런 거 하는 거 보았을 때 스스로 지금 한여가 되려고 하는 스스로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모습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 예. 그 보좌 협의회에서 협의회 이제 카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뭐 말로 노동자 뭐 약자를 도와주는 뭐 정당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노동자 그리고 동료들인 보좌관 비서관들에게는 거의 하인 취급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위선이냐 스스로가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 참 골라도 저런 사람들만 저렇게 고르기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댓글창에서 막 또 제보 막 해주시네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번 이제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지만 사실 청문회 이제 두 가지만 좀 이제 언급을 하면은 기본적인 자료를 너무 안 내니까 너무 안 내니까 정말 지금 맹탕 청문회가 지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병적 증명서를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병적 증명서를 그것도 좀 그래요. 안 내고 있어 보니까 본인이 방위병으로서 방위가 이제 단기 사병으로서 14개월 해야 되는데 22개월 이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핑계 대는 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방위 시절에 뭐 예비군들에 대해서 뭐 점심 대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좀 조사를 받은 그것이 이제 합산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이제 알려와 가지고 좀 더 근무를 했다. 그런 어떤 그 병무 행정 착오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의 어떤 말이 입증이 되려면은 병적 증명서를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쉬운 거를 또 안 해요. 또 안 합니다. 예. 안 하는데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나갔을 때 여권을 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아니 국방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병적 증명서를 내지 않는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저는 참 더 걱정되는 게 본인은 자신 있게 이 그 전작권 한수를 이재명 정권 원인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작권 한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국방부 장관 개인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국가적인 어떤 중대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입에다 담아서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안규백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전작권 한수가 대통령 공약이 있었습니다. 공약은 있었죠.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라면 당연히 본인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말이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히 공론화되고 확정되면은 그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작권이라는 게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작전 권한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첫 번째
미국이 점점 주한미군을 축소 내지는 완전히 이제 철수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미국이 그만큼 관련된 장비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신고를 하는 것이죠. 예.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어떤 위기 국면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어떤 방위 이런 전력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해서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 자산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가축사 출신이라서 이제 미군의 어떤 전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도 군사 위성이라든지 정보 위성을 지금 최근에 이제 띄우고 있지만 미군에 비해서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냥 단적으로 지금 서해상의 중공이 지금 막 시설물 설치하고 항공모함 동원해서 거기서 시위하는데 그거 우리 실력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예? 주한미군 빠지고 그리고 미 태평양 함대 다 빠지고 한국의 해군과 한국의 공군력과 그거 가지고서 그거 막아낼 수 있겠냐고요. 아니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버티는 게 결국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네. 것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드론이 지금 그 러시아의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할 때 누구 도움을 받습니까? 미국의 정보 자산, 특히 이제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정보 자산을 통해서 드론이 목표 타켓을 타격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막강한 미국의 어떤 정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어떻게 되게 하는지 우리 사실 까막눈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미국의 어떤 핵 우산 아래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우리가 핵 어떤 공유 협정에 의해서 핵 우산 아래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 억지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작권이 이제 환수가 되면 미군이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전작권 환수를 지금 이재명 정권 5년 이내에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걸 좋아하고 박수 칠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뭐 러시아도 박수 칠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재명 정권도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말한 것은 지금 개인 의견이라고 지금 이제 실드를 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대통령실 말 다르고 지금 장관 후보자 말 다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말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분명히 한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참 안보가 이번 장관 청문회를 봐서 다시 한번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게 보면서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장관 청문회를 보면 볼수록 그냥 국민들의 깊은 한숨과 그리고 정말 또 이 미간의 주름만 계속해서 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어떻게 뽑아도 이런 사람들만 뽑아놨는지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그 면면을 한번 면밀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